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V리그가 마무리되고 현재 여자 배구의 키워드는 FA 시장과 5월에 열리는 VNL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 전 한국 여자 국가대표팀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모랄레스 감독을 선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가대표 명단은 여전히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는 협회와 운영진들이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구성이었습니다. 현재 모랄레스 감독은 비자 문제로 국내에 들어와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고 아마도 비디오를 통해 평가했거나 선수 경기력 강화 의원들의 추천으로 선수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명단을 통해 팀의 기조와 방향성이 보여야 하는데 현재 구성된 멤버들을 보면 이게 미래를 위한 명단인지 현재를 위한 명단인지도 애매모호하고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선수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협회가 국가대표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뽑았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세대교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은 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고 국제전 27연패, 세계 랭킹 40위권 하락, 베트남에게 역대 최초의 패배 등 모든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의 기둥이었던 김연경과 양효진이 은퇴하면서 그 뒤를 이을 선수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배구는 단순한 되풀이식 선수 구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대교체 플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장의 VNL 성적이 아니라 2년 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4년 뒤에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그때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건해야죠.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듯이 단순하게 국내에서의 개인 활약이나 수상 내역만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강약점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같은 포지션이라도 어떤 성향과 성질을 보이고 그것이 팀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파악하고 명단을 뽑아야 합니다. 현재 명단을 보면 그런 점이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전에 뽑혔던 선수들을 위주로 재탕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0년대부터 여자 배구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보여줬고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4강 등 자랑스러운 성적을 보여주며 국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다시 오려면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첫 시작점인 이번 VNL 명단에서는 그런 비전이 느껴지지 않아서 배구 팬으로서는 아쉽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세대 교체 콘텐츠에 올린 내용을 기반으로 올 시즌 V리그를 관찰하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선수들을 더 취합해서 다시 한번 최상의 명단을 꾸려봤습니다. 선수의 장단점, 그리고 팀으로서 한 명의 선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까지 통합하여 선수를 선정했고 이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내용이 갱신될 예정입니다. 그럼 2024년 우리나라 여자배구 최상의 명단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팀의 심장인 세터는 김다인, 이원정, 김지원, 염혜선을 후보군으로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이원정과 김지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명단에서는 김다인, 김지원, 박사랑이 뽑혔는데 김다인은 현대건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가 27연패를 하는 동안 주전 세터였고 아시아권 국가의 대결에서도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약 5년 동안 주전으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선수들과 뛰다 보니 좋은 호흡을 보여줬지만 국가대표팀은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다인을 훈련량이 만든 노력형 세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국대에서 정호영, 이주아의 호흡이 좋지가 않았고 전위에서 크게 약점으로 드러난 경기도 많았습니다. 박사랑은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토스 안정성이 떨어지고 주전으로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가운데 염혜선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로 전성기가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 시즌 흥국에서 주전 1년차지만 성장한 모습을 보였던 이원정과 마찬가지로 GS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였던 김지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원정은 윙으로 뿌려주는 토스의 강점이 있고 후위에서 리시브만 받쳐준다면 미들도 곧잘 쓰는 선수입니다. 거기에 세터치고 전위에서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결에서 약점이었던 세터 2번 자리 전위에서도 기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윌로우가 시즌 중에 왔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도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도 국대에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 또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4라운드까지 세트 1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토스웍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멘탈적인 부분인데 4라운드부터 차상현 감독의 주전 세터 흔들기가 계속되었지만 나올 때마다 안정감을 보여주며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위 수비나 블로킹은 아직 부족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코트 경험이 쌓인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지원은 국대에 뽑힐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리고 2에서 4년 뒤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팀의 기둥인 미들블로커는 지난 국제경기 명단과 동일하며 박은진 대신 최정민이 들어간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최정민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민은 키는 작지만 올 시즌 블로킹 1위를 하며 블로킹은 키가 아니라 타이밍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특히 최정민은 외국인 선수들의 오픈 공격을 가장 많이 블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꼭 주전이 아니더라도 오픈 상황이 많은 경기 상황이 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정우영이나 이다현의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미드를 이끌고 가야 할 투톱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 제가 고민한 것은 이주아와 김세빈인데 이번만큼은 김세빈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주아가 김세빈보다 좋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이주아는 이다현과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이기도 하고 그 둘을 비교했을 때는 이다현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김세빈을 시험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김세빈은 이제 갓 20살이 된 신인이지만 블로킹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좋은 완성도를 보여준 선수입니다. 블로킹 위치나 타이밍은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하지만 손모양이 좋아서 타이밍만 맞으면 시원하게 셧아웃을 잡아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경험이 쌓인다면 좋은 운동신경으로 좌우를 따라가는 풋워크를 살려서 블로킹이나 이동 공격도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빈을 차출해서 원포인트 블로커라도 기용을 하면서 국대 적응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영은 우리나라에서 블록과 속공의 타점이 가장 뛰어난 선수이고 이다현 역시 미들로서는 전천후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전으로 기용하되 최정민과 김세빈이 상황에 맞게 교체된다면 우리나라 미들은 앞으로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에서 유일하게 2명이 뛰는 아웃사이더 히터는 세대 교체가 가장 절실한 포지션입니다. 공수에서 레프트를 책임졌던 김연경의 공백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줄 선수가 없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크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명단에서는 장기적 비전이 보이지가 않고 과거와 타협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박정아, 표승주, 강소희, 정지윤, 이소영이 선발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30대가 넘어간 박정아와 표승주와는 이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아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고 타점 또한 국내 선수들에 비해서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사라졌고 더 쇠퇴할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승선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표승주도 마찬가지죠. 사실 국내 레프트 자원 중에서 표승주만큼 공수 겸장을 하는 선수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30대 중반을 향하는 표승주에게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박정아, 표승주를 빼고 그 자리에 고등학생 중 최대어로 평가되는 목포 여상의 이주아나 정관장의 각선욱을 선발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 더 이롭다고 보여집니다. 이주아는 현재 고교생 중 최고의 아웃풋으로 신장도 182로 성장을 했고 점프력이나 파워 그리고 스윙 메커니즘까지 차세대 공격형 레프트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장윤희 감독도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평가했을 만큼 고2 때부터 목포 여상과 U18세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여러 차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공수 밸런스형 레프트인 곽선옥은 올 시즌 정관장의 입단에 기대를 모았지만 신인에게 인색한 고이진 감독의 보수적 기용으로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레프트 라인은 강소희, 이소영이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며 공격이 부족할 때는 정지윤이 들어가고 선수 교체가 여유로운 상황이 되면 이주아를 투입해 국대에서의 경험을 쌓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레프트 라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퍼스트 역할을 할 신장이 큰 선수의 부재인데 그 부분은 라이트로 선발된 이선우를 스위칭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인 아포지 스파이커는 용병으로 인해 사실상 상실된 포지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도 국내산 주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남자에서 김세진 정도의 키와 타점이 되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레프트를 땜빵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포지션에 선발된 선수는 정관장의 이선우와 한국생명의 김다은인데, 일단 이선우는 쓸 수밖에 없는 카드로 우리나라 어린 윙 자원 중에서 신장과 타점이 좋은 편이고 제대로 된 백어택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선수라서 부동의 주전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레프트로 많은 기회를 받아서 성장을 해주길 바라지만, 고이진 체제의 정관장에서는 탈출을 하지 못하는 한 이선우가 레프트에서 기회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김다은인데, 이 선택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의문이 드는 결정입니다. 김다은은 올 시즌에 부상으로 거의 출전을 하지 못했고 그 부상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을 통으로 쉬었는데 경기 감각 부분에서도 그렇고 부상을 고려해도 왜 뽑혔는지 의아합니다. 이 자리에 김다은이 아니라 기업은행의 육서영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육서영은 역시 본래 포지션은 레프트지만 지난 시즌 김희진이 부상을 당했을 때 라이트에서도 준수하게 활약을 했고 공격력만큼은 국내산 윙 자원 중에서 탑급이기 때문에 육서영을 뽑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여줬고 이선우와 마찬가지로 레프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윙 공격력이 약한 우리나라 팀에는 육서영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는 김연경과 문정원이 뽑혔는데, 김연경이야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디그형 리베로로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정도의 슈퍼디그를 매경기 해주는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정원을 뽑은 이유는 아마도 김연경의 리시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30대로 나이가 많은 문정원보다는 이번 시즌 발군의 활약을 보여준 기업은행의 김채원이 선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채원은 5라운드부터 본격적인 리그 주전으로 활약을 했는데 5, 6라운드 기록을 보면 리시브에서 임명옥에 이어 총 2위를 기록했고 디그에서도 김연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문정원보다 앞서 있고 수비 범위도 넓으며 리시브와 디그를 모두 잘하는 밸런스형 리베로입니다. 거기에 20대 후반의 전성기의 나이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리베로라고 할 수 있죠. 김연경과 김채원의 리베로 라인은 향후 5년은 걱정이 없는 포지션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배구도사가 뽑은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베스트 7은 세터의 이원정, 미들의 정호영 이다연, 레프트의 강소희 이소영, 라이트의 이선우, 리베로의 김연견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멤버입니다. 이렇게 뽑으면 평균 연령은 약 25세로 가장 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대표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표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수 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배구협회의 방향성 같습니다. 지금 당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목표로 해야 하고, 아본단자나 고이진 감독 같은 그냥 리그에서 강팀의 감독들이 아니라 선수의 특성과 차별성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역할도 새로 해야 합니다. 모랄레스 호가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여자 배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